영어 공부할 때 자막 보면은 망합니다. 너 바보야? 자막 없이 들려? 자막은 필수야. 영어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 아니야, 영어는 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이거 뭐 영어 듣기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리스닝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 해외 살다 오신 분들 보면 영어 듣기 굉장히 잘하죠. 그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연습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쉐도잉도 해보고 자막 없이 미드도 봤는데 이거는 수백만 원짜리 영어 학원에 등록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싼 펜을 산다고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죠. 최고급 카메라를 산다고 사진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듣기 방법을 모르면 절대 늘지 않아요. 계속 들어도 안 들리고 자막 없으면 하나도 안 잡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혼자 보세요. 왜냐면 이거 공개되면 영어 학원 다 망해야 되거든요. 장난이고 오늘 영상은 영어 듣기가 늘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필수로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스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단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와 문법을 어떻게 듣느냐, 바로 여기에 리스닝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가 잘 들리는 핵심 원리 4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단순한 영어 듣기 팁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어떻게 연습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요, chunking, 덩어리 듣기입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She needs to buy some food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이거를 She needs to buy some food 이렇게 잘게 나눠 들으려고 하면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원어민들은 She needs to buy some food 심지어 She needs to buy some food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듣습니다. 이거를 chunking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단어가 아닌 덩어리를 인식하는 훈련이 바로 리스닝 실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듣기,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끊어서 들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덩어리 듣기를 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미미킹입니다. 쉐도잉이 원어민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언어 학습법이라면 미미킹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을 기억해서 원어민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언어 학습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어민들이 하는 그 chunking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원어민들은 문장을 말할 때 호흡 단위, 의미 단위로 끊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같은 문장,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다 보면 어디서 끊는지 어떤 단어끼리 묶이는지 점점 감이 생기고 자동으로 chunking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호흡, 의미, 반복이에요. 먼저 호흡 단위로 문장을 끊어 듣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어떤 단어들이 함께 묶이는지 파악한 뒤에 그 흐름을 반복해서 따라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3가지 단계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chunking, 덩어리로 듣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세와 강세 리듬을 이해하기입니다. 한국어는요, 음절 중심의 언어예요. 모든 음절이 거의 일정하게 소리가 납니다. 즉, 문장이 길어지면 읽는 시간도 비례해서 길어져요. 그 아이가 장난감을 산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산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살 것이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샀어야 했었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한 문장이 늘어날 때마다요, 시간이 길어져요. 반면 영어는요, 특정 단어,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는 강세 중심 언어입니다. A child buys toy.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딱 중요한 3가지죠. 여기에서 제가 살을 하나씩 붙여볼게요. The child buys the toy. The child will buy the toy. The child should have bought the toy. The child must have bought the toy. 이런 식으로요. child,
buy, toy 빼고는 연음돼서 빠르게 발음이 됩니다. 즉, 한국어와 달리 음절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간이 비례하게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영어는 모든 단어를 똑같이 듣고자 하면 지치고 혼란스러워져요. 반대로 어디에 힘이 실리는지 듣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모든 단어를 또박또박하게 말하기보다는 내용어, 주어, 동사, 목적어,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두고 말하면은 상대방도 훨씬 이해를 잘할 수 있고요. 우리의 발음이나 억양 부분에서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는요, 강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강세를 주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뉘앙스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He didn't say she took the car.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강세를 He didn't say she took the car. 이렇게 한다면 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가 말하지 않았던 거에 강세를 주는 거고요. He didn't say she took the car. 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He didn't say she took the car. took 여기에 강세를 준다면 그녀가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행동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죠. 이렇게 한 문장을 강세로 정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어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content 뒤에 tent의 발음을 주면요, 내용물, 콘텐츠라는 명사가 되고요. content 앞에 con에 강세를 주면은 만족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처럼 영어는요,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품사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발음은 물론 강세까지 함께 익히는 게 리스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 변화에 익숙해지기, 링킹, 연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빨리 말해서라기보다는요, 소리가 변형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를 빨리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영어도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라는 문장이요, 이렇게 끊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렇게 들리죠. 미국식 영어에서 자음 T와 D는 모음 사이에 있을 경우에 리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보다는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리고 about it 여기서도요, T가 모음 사이에 있죠. 그래서 about it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줄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going to는 gonna, want to는 wanna, should have는 should have. 이처럼 영어는요, 발음의 규칙과 연음까지 익숙해져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음, 이 줄임말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까 청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미킹입니다. 먼저 대사 하나를 고르고요, 한번 듣고 자막 없이 따라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막을 켜고 원문과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What do you? 이 부분은 What are you? 한 번에 소리가 나구나, 청킹도 되면서 연음도 잡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 about it 이 부분도요, 청킹도 되면서 연음이 되구나 확인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발음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느리게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고 연음을 꼭 똑같이 흉내내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연습은요, 스피킹과 병행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야 귀로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영어 듣기의 원칙, 네 번째는요, 예측하며 듣기입니다. 많이 들리는 표현이나 문장 같은 경우는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앞뒤 맥락을 추측하면서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Do you happen to know? 라는 문장을 들었다면 상대방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라고 들린다면 바로 뒤에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말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장이나 패턴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듣는 도중에 머리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리스닝을 잘하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거 없이 패턴 공부하면서 익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Would it be okay if?
라고 한다면 요청이나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have you ever 경험을 묻는 질문이 올 테고 could you let me know 라고 한다면 정보를 요청하는 정중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런 패턴을 단어가 아닌 문장 덩어리 자체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턴을 익힐 때는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어떤 표현들이 뒤에 따라오는지,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흡수해 주세요. 영어 듣기에 있어서 4가지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로 듣기. 두 번째, 강세 리듬을 이해하기. 세 번째, 소리의 변화에 적응하기. 네 번째, 예측하며 듣기였습니다. 결국 영어 리스닝은요, 단순한 영어 단어 암기가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갈립니다. 억양과 강세, 그리고 문맥을 예측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리스닝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스피킹까지 꼭 병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들린다. 이 말 진짜거든요. 정말 인풋, 아는 게 많을수록 잘 들려요. 오늘은 영어 듣기에서 꼭 필요한 영어의 본질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원리를 잘 파악하면 정말로 영어가 한국어처럼 번역 없이 잘 들릴 거예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